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을 놓고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네, 추 장관은 영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도 관련 법제가 있다면서 우리도 시급히 디지털 증거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그 의지를 굽히지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이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주희 변호사님. 근데 이게 지금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지시가 나온 걸까요? 네, 추 장관이 이러한 언행을 한 것 자체가요. 대검 감찰부의 정진웅 차장 검사의 독직 폭행 기소가 과연 적절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을 한번 확인을 하라고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한 검사장 같은 피의자가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밀번호를 해제할 수 있는 그리고 해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을 해라. 이런 취지로 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 장관이 결국에는 윤 총장의 측근인 한 검사장을 또 한 번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사과폰이죠. 네. 사과폰이 또 비밀번호가 알아내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좀 확인차 여쭙는 건데 지금까지 그거 파악을 못한 거죠? 네, 아직까지 그거를 해제를 하지 못해서 그 검찰에서 좀 수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과연 누구의 책임으로 묻느냐에 따라서 이걸 해제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이 검찰의 탓으로 볼 것이냐 수사가 지연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이거에 수사를 협조하지 않는 한 검사장인 잘못인 거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 맥락에서 나온 이제 발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이 검토하라고 한 법안과 관련해서 이것은 인권 수사에 역행하는 것이다. 헌법으로 보장한 방어권 행사를 막겠다는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일부 시민 단체에서도 인권 침해라면서 인권위에 지금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반발들이 굉장히 거센 것 그러니까 같아요. 검찰 안팎보다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 전반 나가서 정치권, 뭐 여야 정치권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까지 이제 나서는 일인데요. 문제는 여권 내에서도 저는 이건 좀 무리수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 조국 전 장관 사태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여야가 갈려서 뭐 국정감사 때 싸우는 거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추 장관이 이게 일반 원론적으로 해외 11개에서는 이와 유사한 법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적용되느냐 하면 정말 이 사회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테러라든가 혹은 최근에 우리도 좀 놀라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혹은 뭐 권력형 부패범죄라든가 이런 것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비밀번호 해제를 못해서 증거가 묻히면 안 되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을 뭐 가중해서라도 그 비밀번호를 풀도록 해야 한다. 이 비밀번호 자백법 소위 또는 이게 사법방해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엄격한 법을 만들겠다라고 일반적인 얘기를 했으면 갑론을박이 있었을 텐데 지금 국회 발언도 최근에 그렇고요. 너무 딱 타겟이 한동훈 검사장인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어떤 증거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답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법 제정을 하자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 전두환 씨의 재산을 지금 추징해야 되는데 안 내놓고 있다. 전두환 추징법을 만든다. 이게 소급 입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헌적이지만 특수하게 그렇게 한다. 근데 대중 공감과 여론이 몰리면 가능해요. 정말 이게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역사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고 가자. 근데 지금 한동훈 검사장을 타겟으로 한 법을 만든다. 이건 누가 봐도 좀 무리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민단체라 해도 보수 시민단체가 추 장관 잘못된 지금 이 법안 추진하고 있다 이럴 수 있는데 민변, 참여연대 모두 이 친여 성향의 진보적인 이 시민단체 입장도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야 의원들도 이건 좀 아닌데 하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봐도 부분적인 필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시기에 이 사건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우선 저희를 의심받기 쉽고 또 하나는 저는 2016년에 있었던 19대 국회 마지막에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에 감동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수많은 의원들이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장시간 동안 테러방지법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데 이 법을 만들 경우에 개인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 정권이 이걸 잘못되게 이 법을 사용하면 정말 이게 시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역설했던 정당이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통적 민주당의 정신에도 이 법안은 좀
엇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 장관이 조금 완급 조절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법이 지금 튀어나온 것은 좀 과잉한 이 의사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좀 민변, 참여연대, 이제 일각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반헌법적인 발상,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는 건 한동훈 검사장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맥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그 건데. 대목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입을 열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비밀번호 풀었으면 지금 이 사단이 안 나거든요. 예. 근데 물론 본인의 네. 피의자가 자기 방어권이 있는데 이 변호사도 계시고 변호인을 또 동석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우리 법에서 다 보장하고 있으나 예. 사실은 이 검사장이잖아요. 일반 시민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법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모든 법을 활용해서 자기 방어에는 좋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라면 네. 당당하고 떳떳하면 비밀번호를 해제해서 예. 우리가 흔히 이미 제출한다 그러잖아요. 예. 제출된 휴대폰은 번호를 안 알려줘서 예. 비번을 알려서 못 풀고 있는 거고 유심 칩을 압수하려던 와중에 검사와 검사가 충돌했는데 독직 폭행으로 고소를 하는 바람에 기소가 됐고 예. 문제는 자기 방어권을 다 쓰고 있다는 점에서는 현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때문에 벌어지는 지금 이 파생되는 사안들을 보면 예. 참 이 한동훈 검사장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말씀도 들어야 돼서, 그러니까 민변이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좀 어려운 말을 썼어요. 형사법 대원칙 중에 하나는 자기 부재 거부의 원칙, 이거 일단 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더불어서 법조인으로서 박주희 변호사님의 의견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같이 들어보고 싶네요. 네, 사실 이러한 비판에는 그냥 무조건 인권적인 비판이 아니라 사실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비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에는 모든 국민은 본인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천명을 하고 있고요. 예. 이걸 토대로 해서 형사소송법에도 자기 부재 거부 원칙이라고 해서 뭔가 피해자나 피고인들이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에서 비롯돼서 묵비권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그런 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예. 심지어 피해자나 피고인은 자기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그 증거를 인멸하거나 허위를 진술을 해도 처벌을 받지가 않습니다. 예. 이게 모두 헌법상 원칙에서 이게 비롯된 것인데 근데 누구보다도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면 헌법과 법률을 준수를 해야 되는 사람이 예. 이렇게 위헌적인 그리고 위법적인 발언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목적이나 타당성을 떠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연 합당한 언행인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이런 비판들이 제기되다 추미애 장관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해외 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적극 반박을 했는데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암호 해제라든지 복호화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법으로 처벌된다. 그런 법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영국 등에서 암호 해독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법령이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암호 해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러 방지. 그래서 지금 막지 않으면 이런 암호를 해독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라든지 아니면 다중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범죄가 발생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격한 요건을 가진 경우에만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추 장관의 이제 말은 이렇게 대테러나 아니면은 국민의 전체적인 다중의 이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 수사가 지연된다라는 그 목적하에 이런 법을 만들으라고 지시했더라는 거는 예. 사실은 조금은 이 견해를 좀 달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법을 너무 방대하게 만들어서 예. 헌법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